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2층으로 올라가야 할 때마다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아예 계단을 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20분 동안 보여드릴 내용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버몬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제가 가르쳐드릴 운동을 정확히 수행했을 때 단 8주 만에 무릎 기능이 40%나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에서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단 3일 만에도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오늘 밤 제가 보여드릴 모든 동작을 장비 없이, 고통 없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음에서 최고 순으로 순위가 매겨진 3가지 운동을 보여드리기 전에 운동 효과를 망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실수는 제가 정말 자주 보는 것인데 아마도 그동안 여러분이 다른 운동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서 그 3가지 실수를 모두 공개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닥터 마이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시니어들이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제 경력을 바쳤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없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계단 오르기를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가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할 운동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가르치는 바로 그 동작들입니다. 이 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내일부터 당장 몸이 가벼워지는 완벽한 시스템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를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누구를 돕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동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애초에 왜 계단 오르기가 그토록 고통스러운지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무릎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나머지 내용이 모두 이해될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퇴사두근을 강력한 크레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을 한 걸음 오를 때마다 그 크레인은 여러분의 체중 전체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체중이 72kg, 160파운드 인 사람이라면 한 걸음마다 72kg을 들어 올리는 셈입니다. 침실로 가기 위해 14개의 계단을 오른다면 어떨까요? 단 한 번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대퇴사두근은 900kg, 2000파운드 이 넘는 무게를 들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5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은 10년마다 근육량이 3에서 5%씩 감소합니다. 노년학 저널 오브 제런탈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0세가 되면 평균적인 사람은 30세 때보다 대퇴사두근 근력이 거의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30%나 말이죠. 이는 마치 크레인에게 70%의 동력만으로 똑같은 무게를 들어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릎 관절이 그 부족한 힘을 대신 떠안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연골을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 쇼크 업소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골이 두껍고 건강할 때는 방지턱을 넘어도 충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얇아지면 작은 구덩이의 충격도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무릎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퇴사두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 연골이 타격을 입습니다.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갈리는 느낌, 욱신거림, 날카로운 통증. 그것은 크레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충격 흡수 장치가 마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계단을 올랐던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기도 하죠. 대퇴사두근은 나이와 상관없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터프츠 대학교, 터프츠 유니버서티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90대 노인들도 올바른 운동을 통해 근력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90세 노인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버트는 시카고 출신의 68세 은퇴한 엔지니어입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1년 넘게 자기 집 계단을 오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침실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실에 병원 침대를 놓고 생활했습니다. 아내가 그를 위해 모든 물건을 아래층으로 가져다 주어야 했고 의사는 계단 리프트 설치를 권유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독립성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곧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운동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딱 2주만 시도해보기로 동의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대로 매일 잠들기 전 딱 2주 동안만 말이죠. 4일째 되던 날, 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뭔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합니다. 10일째 되던 날, 그는 계단 3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고작 3칸이었지만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못한 높이였습니다. 6주 후, 로버트는 계단 리프트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그는 위스콘신의 등산로 정상에서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운동의 힘입니다. 이제 좋음에서 최고 순으로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 운동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 3번은 스텝업 준비, 스태프업 프레프입니다. 이 운동은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이 겪는 동작을 그대로 모방하되 앉아서 안전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화번호부나 큰 사전처럼 두꺼운 책, 혹은 5에서 10cm, 2에서 4인치, 높이의 낮은 발받침이 필요합니다. 의자 앞바닥에 책을 놓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 발은 책 위에, 다른 한 발은 바닥에 둡니다. 이제 책 위에 있는 발을 힘껏 누르며 다리를 펴고 일어섭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다시 앉으십시오. 핵심은 책 위에 있는 다리의 힘을 주로 사용하여 몸을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오른쪽 다리로 10회 반복한 뒤 왼쪽 다리로 바꿔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다리 근육의 계단 오르기의 정확한 패턴을 학습시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내셔널 인스티튜트 온 에이징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활동을 모방하는 운동특이성 훈련이 노인의 기능 향상을 더 빠르게 이끈다고 합니다. 이 스텝업 준비 동작은 계단 오르기에 가장 특화된 운동입니다. 운동 2번은 앉아서 행진하기, 시티드 마워치입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 굴곡근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근육은 다리를 들어 올려 계단을 딛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관절 굴곡근이 강하면 계단 오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튼튼한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으십시오. 이제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발을 앞으로 차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은 채로 제자리 걸음을 하듯 무릎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만큼 높이 올리십시오. 가장 높은 지점에서 1초간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하십시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 동작을 30초 동안 수행합니다. 30초간 쉬고 총 3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과 고관절 굴곡근 사이의 협응력을 향상하며 이는 계단을 오를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사라첸 박사는 두 근육 그룹을 함께 훈련한 노인이 대퇴사두근만 훈련한 노인보다 계단 오르기 능력이 2배나 빨리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무려 2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한번, 가장 중요한 운동이자 다른 모든 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바로 앉아서 다리 펴기, 시티드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이것은 무릎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동작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절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근육만 강화하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세부 사항에 집중해 주세요. 이 디테일이 효과를 만듭니다. 푹신한 소파나 리클라이너가 아닌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는 튼튼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식탁 의자가 완벽합니다. 무릎은 약 90도로 구부리고 등은 곧게 펴서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기대십시오. 안정감을 위해 손으로 의자 양옆을 잡으세요. 이제 동작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십시오. 다리가 완전히 곧게 펴져서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들어 올리세요. 마치 발가락으로 앞벽을 가리키는 것 같은 자세입니다. 무릎은 완전히 펴져야 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다리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3초 동안 완전히 버티십시오. 하나, 둘, 셋.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강하게 수축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조금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타는 느낌은 좋은 신호입니다. 근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며 여러분의 크레인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천천히 발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정말 천천히요. 툭 떨어뜨리지 마세요. 내려가는 내내 움직임을 통제하십시오. 이것이 1회 반복입니다. 이 운동의 효과를 결정짓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니 필요하다면 적어두십시오.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2초, 정상에서 버티는데 3초, 다시 내리는데 2초입니다. 2, 3, 2, 저와 함께 말해봅시다. 2, 3, 2, 2 느리고 통제된 템포가 진짜 근력을 만듭니다. 이것은 근육이 전체 가동 범위 내내 일하도록 강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운동을 서둘러서 하고는 왜 결과가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속도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통제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오른쪽 다리로 10회 반복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 다리로 바꿔 10회 더 하세요. 이것이 1세트입니다. 30에서 60초간 휴식을 취한 뒤 다음 세트를 진행하세요. 각 다리당 3세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리당 총 30회 반복입니다. 전체 루틴은 약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립니다.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메모하며 시청하셨다면 이미 좋음에서 최고, 순으로 3가지 운동을 배우셨을 겁니다. 3위, 계단 오르기 특화 훈련인 스텝업 준비 2위, 고관절 굴곡근 강화를 위한 앉아서 행진하기 1위, 대퇴사두근의 힘을 키우는 앉아서 다리 펴기, 그리고 다리 펴기 운동의 핵심인 별표 2, 3위 타이밍 별표도 배우셨습니다. 만약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오늘 밤 운동 한 번만 연습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주 좋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보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올 3가지 실수와 단계별 발전 과정은 여러분을 위해 여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운동의 효과를 가로막는 3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일 목격하는 이 실수들을 저지른다면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실수 3번은 숨 참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어려운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 숨 쉬는 것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숨을 참으면 혈압이 상승하며 때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경우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고 운동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추천하는 호흡법은 이것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숨을 내뱉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힘을 쓸 때 내뱉고 돌아올 때 들이마시는 겁니다. 리드미컬하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운동을 훨씬 쉽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실수 2번,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운동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일 겁니다. 바로 별표, 다리를 완전히 펴지 않는 것, 별표입니다. 정말 많은 분이 다리가 완전히 펴지기 직전에 멈춥니다. 그 지점에서 힘들게 느껴지거나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 다리를 완전히 펴는 그 마지막 몇 도의 확장이 대퇴사두근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구간입니다. 이를 종말신전, 터미널 익스텐션이라고 부르며 계단 오르기 같은 기능적 움직임에서 대퇴사두근 근력의 약 70%를 담당합니다. 그 부분을 건너뛴다면 여러분은 효과의 70%를 놓치는 셈입니다. 70%나 말이죠.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밀어붙이세요. 정상에서 무릎을 잠그듯 펴십시오. 그곳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크레인이 힘을 되찾습니다. 실수 한 번,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빨리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빨리 휘두르면 근육이 아니라 반동을 쓰게 됩니다. 공을 공중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공이 내려올 때 중력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팔은 거의 할 일이 없죠. 다리를 빨리 흔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반동이 다리를 올리고 중력이 다리를 내리면 대퇴사두근은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타이밍을 기억하십시오. 2초 올리고 3초 버티고 2초 내리기. 모든 반복 횟수마다 지켜야 합니다. 근력 및 컨디셔닝 저널 오브 스트렝스 앤드 컨디셔닝의 연구에 따르면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은 빠른 반동 위주의 움직임보다 근육 활성도가 40% 더 높았습니다. 40%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결과를 얻느냐, 시간 낭비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실수 중 어떤 것을 하고 계셨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실수가 가장 공감되셨나요? 헬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저조차 처음 알았을 때 놀랐던 사실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 운동의 이점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저녁에 근력 운동을 하면 밤새 근육은 회복과 재건 단계에 들어갑니다. 깊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회복과 강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대로 잠들기 전에 이 운동을 하면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동안 몸이 스스로 재건되도록 환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잠들 때보다 더 강해져서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고 저녁에 하시길 권하는 겁니다. 이제 헬렌 이야기를 해보죠. 헬렌은 플로리다 템파에 사는 73세 할머니입니다. 처음 연락했을 때 그녀는 계단 오르기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침실이 2층이라 소파에서 잤고 딸은 걱정했으며 손주들은 할머니가 왜 방에 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글루코사민, 무릎 보호대, 통증 크림, 주사까지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운동법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박사님, 5년 동안 고생했어요. 간단한 운동 하나로 정말 될까요? 저는 딱 2주만 저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딱 2주만요. 오늘 배운 대로 매일 저녁 앉아서 다리 펴기를 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일째, 헬렌은 계단 앞에 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14일째 되던 날, 그녀는 침실까지 12계단을 모두 올랐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 침대에서 잤어요. 다시는 못 그럴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를 더욱 전율케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헬렌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3살 배기 손녀를 엉덩이에 걸쳐 안고 그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웃고 손녀도 웃고 있었죠. 헬렌은 그 영상과 함께 딱 한 문장을 적어 보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돌려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운동 한 번으로 시작한다면 말이죠.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만 한다면요. 이제 여러분이 더 강해짐에 따라 근육에 더 큰 도전을 줄 수 있도록 단계별 발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은 적응합니다. 첫 주에 힘들었던 것이 3주 차엔 쉬워질 겁니다. 쉬워지면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발전 1단계, 1, 2주 차제가 설명한 대로 기본적인 앉아서 다리 펴기를 하십시오. 완벽한 자세와 2, 3, 2 타이밍에 집중하세요. 각 다리당 10회씩 3세트. 이것이 기초입니다. 발전 2단계, 3, 4주차 무릎 아래에 수건을 말아서 넣으십시오. 이 약간의 높이 변화가 각도를 바꾸어 대퇴사두근이 다른 가동 범위에서 일하게 만듭니다. 듣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똑같이 10회 3세트를 유지하고 여기에 앉아서 행진하기 30초 3세트를 추가하십시오. 발전 3단계, 5주차 이후 다리 펴기 운동에 가벼운 모래주머니, 발목 웨이트를 추가하십시오. 처음엔 0.5kg, 1파운드이면 충분합니다. 스포츠용품점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2주마다 견딜 수 있을 만큼 0.2에서 0.5kg씩 무게를 늘리십시오. 그리고 스텝업 준비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미국 물리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점진적으로 저항, 무게를 늘리는 것이 노인의 지속적인 근력 강화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드리죠. 파트리시아는 피닉스에 사는 69세 은퇴 교사입니다. 그녀는 계단을 오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2년 전 계단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진 후 무릎 통증보다 낙상에 대한 공포가 더 컸습니다. 저는 근력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키워주었습니다. 다리 펴기로 근력을, 행진하기로 협응력을, 스텝업 준비로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매주 그녀는 강해졌고 두려움은 작아졌습니다. 2개월 후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올랐고 3개월 후엔 아무것도 잡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운동은 제 다리뿐만 아니라 제 용기도 강하게 만들었어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렇다면 제가 이해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 운동들이 그 두려움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간단한 일일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행 계획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길 바랍니다. 저녁 루틴은 약 15분이 소요되며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쯤에 해야 합니다. 운동 1번 앉아서 다리 펴기로 시작하세요. 각 다리당 10회씩 3세트. 기억하세요. 2초 올리고 3초 버티고 2초 내리기. 세트 간 30초 휴식. 이것이 기초이며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사항입니다. 2주 후 운동 2번 앉아서 행진하기를 추가하세요. 30초씩 3라운드, 라운드 간 30초 휴식. 3주 후 운동 3번 스텝업 준비를 추가하세요. 각 다리당 10회씩 2세트. 그게 전부입니다. 15분 체육관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의자뿐입니다. 첫 주에는 오로지 운동 1번, 앉아서 다리 펴기에만 집중하십시오. 자세를 완벽하게 만들고 타이밍을 마스터하세요. 대퇴사두근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크레인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세요. 충격 흡수 장치가 안식을 얻는 것을 느끼십시오. 4주차가 되면 실질적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계단이 쉬워지고 아침 뻣뻣함이 줄어들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꾸준히 한다면 8주차에는 버몬트 대학 연구처럼 40%의 향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주차에는 계단 오르기가 거의 정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전수칙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운동 중 근육이 타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 관절 자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허벅지 근육의 뻐근한 자결감은 정상이자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무릎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은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았거나 심각한 부상이 있다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십시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골다공증이 있다면 멍이나 낙상 위험에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 60세 이후 계단이 아픈지 배웠습니다. 크레인 약화, 충격 흡수 장치 손상, 3가지 운동을 배웠습니다. 스텝업 준비, 앉아서 행진, 앉아서 다리 펴기, 가장 중요한 2, 3위 타이밍을 배웠습니다. 결과를 막는 3가지 실수를 배웠습니다. 숨 참기, 덜 펴기, 너무 빨리 하기, 지속적인 강화를 위한 3단계 발전 시스템과 오늘 밤 시작할 15분 루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으로 삶을 바꾼 로버트, 헬렌, 파트리시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완벽해지겠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결정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 한 가지 운동을 3세트만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작은 발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60세 이후 더 잘 움직이고, 더 강해지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영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계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배우자, 친구, 형제,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독립성을 되찾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소파 대신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밤 운동 한 번을 해보시겠습니까?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준비가 됐을 때도 아닙니다. 오늘 밤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결코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룰 이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무릎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를 미룰 때마다 여러분의 대퇴사두근 크레인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하루를 기다릴 때마다 연골 충격 흡수 장치는 조금 더 손상됩니다. 시작하기 가장 좋았던 때는 5년 전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앉아서 다리 펴기 3세트를 하실 분은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나이가 몇인지, 얼마나 오래 무릎 통증을 겪었는지, 무릎이 강해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릎은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헬렌, 파트리시아, 그리고 수천 명의 제 환자가 배운 것을 여러분도 방금 배웠습니다. 운동은 효과가 있습니다. 몸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계단은 더 이상 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의자에 앉으십시오. 다리 펴기를 3세트 하십시오. 2초 올리고 3초 버티고 2초 내리기. 허벅지가 타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자결감은 크레인이 다시 들어 올려지는 신호입니다. 충격 흡수 장치가 안식을 얻는 신호이며 힘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 계단으로 걸어갈 때 주에 깊게 살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1%라도 쉬워졌다면 그것은 발전입니다. 그것은 대퇴사두근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며 여러분의 독립성이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